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면서 지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와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주시장 시황은 어땠습니까? 예, 오늘 한국 시장은 올랐습니다만은 아시아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직 미국 시장은 개장하기 전인데 유럽 증시가 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증시가 1.6%, 프랑스 증시도 1.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것이 치명률이 낮다, 경미한 증상이다,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떤 잘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강보합을 유지한 이유는 뭐예요? 한국 증시요? 예. 오늘 한국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홍콩 시장도 오늘 올랐거든요. 네. 한국과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미 많이 떨어진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가격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6월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한 15% 가까운 조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전에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최근 며칠 동안의 이제 반등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한 두세 달 정도의 성과를 놓고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 축에 속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방역과 입국 제한 조치 강화하면 물가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이럴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더 확산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소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힘으로 이제 작용할 테고요. 특히 최근에 글로벌 경제에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구라든가 이런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내구재 소비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주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 왜 텔레비전 바꾸고 했냐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실업자가 생겼습니다만은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두둑하게 줬고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텔레비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또다시 둔화되는 국면이 온다 그러면 이제는 내구재 소비를 많이 못 늘릴 겁니다. 이미 텔레비전 바꾸는데 몇 년 써야죠. 네. 그래서 이미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이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이 이제 미국에서 쇼핑 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잘 안 늘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미 그 전에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힘인데 반대의 힘도 작용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샀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뭐 그 전염병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힘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네. 수요의 둔화는 물가를 낮추는 힘인데 또 생산의 어떤 차질이나 이런 거는 또 물가를 높이는 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인데 이게 확산이 됐을 땐 이것이 물가를 낮추는 힘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생산 차질로 물가를 올리는 힘으로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지켜볼 만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수요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면서 네. 이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경제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수요의 둔화 혹은 공급 차질 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수요의 둔화가 뭐 물가를 제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요의 둔화 자체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더라도 제 생각에는 수요가 둔화되면서 그래도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뭐 나름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수요가 둔화가 되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테고요. 글로벌 경제에는 가장 나쁜 뭐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그동안의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쪽 하나 축소 일정을 몇 달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언급을 네. 해서 좀 뭐 조만간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이때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네.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근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재선에 실패했지만 대부분은 재선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포드도 한 번 하고 그쳤고 카터도 그냥 재선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이란 게 지금 이제 불거지다 보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아주 강경하게 나가면서 사람들의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를 꺾어줘야 되는데 네. 오미크론이 경기를 둔화시킨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긴축의 처방이 경기 하강의 골을 이제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앙은행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예상 가능한 걱정들이 나오지만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불확실한 그 오미크론에 경계하기 위해 그것을 어떤 완화하기 위해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는 작업을 지금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경로대로 지금 미국은 조금 더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고 금리를 조기 인상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미크론이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좀 매우 어정쩡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거라고 하는 관측보다는 그냥 원래 일정이나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거는 오미크론이 아주 확산이 되면 이제 그럴 것 같고요. 네.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명확해지게 되면 연준의 어떤 그 스케줄도 전 당연히 조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이게 악재는 악재인데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기존의 그 어떤 약간 강경한 조기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긴축의 스탠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지만 미국 경제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옐런 재무장관의 의견에는 사람들이 많이 좀 공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질병이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올해보다 성장률은 둔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내년에 대한 전망인데요. 네. 그 대전제는 어쨌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일상이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봉쇄를 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국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공감을 얻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릴 경우에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뭐 안전자산이 대표적인 자산이 달러이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엔 떨어졌습니다마는 1,200원 부근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의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한국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오미크론 확산은 선진국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보다는 한국도 신흥국에 속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쉽게 풀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 털고 다시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리 떨어졌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좀 둔화가 되면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은 다시 또 비대면 수요 뭐 이런 게 늘어날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좋았습니다. 네. 물론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같은 큰 기업이 거의 종합주가지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사실 코스피는 좋아 보이지만 그 다른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은 사실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내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종합주가지수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반도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나은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일단 제일 뭐라 그럴까요?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동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계산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나쁜 가격에 주식을 안 파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가격에 주식을 안 판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여지가 있지만 이미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 그러면 안 팔고 그냥 들고 버티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게 하는 힘은 여윳돈을 갖고 투자해야 되고 외상으로 주식 사고 그러면 이 변동성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투자하고 있는 내 돈의 성격이 조금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하셔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조금 견디기가 힘든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많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어찌됐든 네.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종목마다 뭐 다 사연은 다를 텐데요.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내 돈이 한 1년 정도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더라도 조금 견딜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저는 뭐 주식을 좀 덜 가지고 있고 예. 이런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승률이 높은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버티든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든 간에 여윳돈을 갖고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은 장세다 지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